미국 이민 생활을 행복으로 만들어 보세요. 미생노트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말리는 보상금 지급, 변호사의 탈을 쓴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오늘 영상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생활의 경험담과 이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미생노트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LA에는 수백 명의 한인 변호사가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LA에서는 제법 방귀깨나 낀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광고와는 다른 숨겨진 쓰레기 같은 뒷모습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제가 고통받은 경험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 생활 20년, 저도 많은 이민자분들처럼 고생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고달픈 비즈니스 다 겪으며 이 미국 LA 땅에 뿌리 내렸고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2024년 2월 빨간색 멈춤신호 대기 중에 뒷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버 드라이버를 하고 있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손님이 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가해자보다 사고를 당한 의뢰인에게 더 지독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믿었던 선임 변호사인 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마세요. 우리 한인 교민사회를 위해 밤낮 없이 뛰며 억울한 사정을 내 일처럼 해결해 주시는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그런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분들 사이에 끼어서 법이라는 무기로 힘없고 법에 무지한 교민들에게 고통 주고 피눈물을 짜내는 일부 몰지각한 변호사들을 비난하기 위함입니다. 직분에 성실하게 충실하면서 교민들을 돕고 있는 분들의 헌신에 먹칠을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있었던 가슴 아팠던 경험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국인 시니어분들, 그리고 우리 한인 교민 여러분, 변호사라는 두뇌들이 의뢰인의 고통을 약점 잡아 어떻게 어떤 짓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심지어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이자 장사까지 하더이다. 아파트 퇴거 3일 노티스를 받았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통사고 보상금을 가능하면 늦게 지불하려고 어떻게 괴롭히는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시기는 2024년 2월경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저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어서 그대로 지나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며 LA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곳으로 온라인으로 문의하자마자 그날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상담 담당, 의료 담당, 보상 담당, 무슨 대기업처럼 분담해서 일 처리를 하길래 대단하고 신뢰할 수 있겠다 싶어서 믿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로부터 3, 4개월은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친절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양반들이 태도가 바뀝니다. 의뢰인인 내가 먼저 문의하기 전에는 연락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저의 케이스 진행 과정이 궁금하고 답답해서 2025년 11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가해자 보험사에서 25,000달러를 수표로 받았고 우버 측 보험사로부터도 75,000달러라는 손해배상금 오퍼가 와 있었더군요. 이런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의뢰인을 완전히 개무시한 것이죠. 그 전화 며칠 후 25,000달러를 수령했다는 내용의 서명하라는 메일을 보내더군요. 그 이후 또 다른 전화통화에 의하여 12월 초에 우버 측 보험사로부터 10만 불이라는 새로운 오퍼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스럽게도 연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보상금 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한 변호사 사무실의 뺀질거림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성경 한 구절 인용해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종교를 전도하려는 것은 아니니 무신자분이든 기독교인이든 편견 없이 들어봐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저는 그저 성경과 현실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싶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힘든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이 구절은 오늘날 나의 케이스를 진행했던 LA의 변호사 사무실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법률 지식이라는 열쇠를 자기들만 쥐고는 정작 그 열쇠의 주인인 의뢰인이 자기 권리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수수료를 뽑아내는 도구로만 보는 오만함이 아닌지요. 2025년 12월 초, 저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파트 렌트비, 생활비, 자동차 페이먼트 등 생활이 막막했었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 사정이 이러니 이미 받아둔 2만 5천 달러 중에서 2만 달러만이라도 선지급해달라고요. 내 돈 내가 좀 미리 쓰겠다는데 온갖 핑계를 대며 안 된다고 합디다. 변호사는 상대방과 더 싸워서 30만 불 이상 받아낼 테니 기다리라 하더군요.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변호사의 말은 이해가 가고 고마우나 내가 견딜 돈이 있어야 기다릴 것 아니냐고 간절하게 부탁하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저에게 제안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겨우 2,500달러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25,000달러를 이미 받아가지고 있고 10만 불이라는 오퍼도 받아놓은 상황인데 당장 퇴거 위기에 몰린 65세 의뢰인 시니어에게 겨우 2,500불로 입을 막으려 한 겁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돈으론 도움도 안 된다. 2만 불 지급해라. 그랬더니 회계부에 결제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다시 1개월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12월 22일까지 답이 없어 제가 다시 전화도 걸고 이메일도 보내어 정이 안 되면 2,000불이라도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날아온 변호사 사무실의 답변 이메일을 보고 천지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속 터지는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2,500달러를 지급해주겠는데 선지급이 아니라 연 7% 이자를 붙여서 빌려주는 대출금이라는 겁니다. 그들 말로는 당신이 2,000달러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당신의 불안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2,500달러를 빌려주겠다. 그러나 이자가 7% 붙는 대출금이다 라는 것이죠. 영상이라 여기에서 뭐라고 욕은 못하겠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제 자식 뻘되는 30대와 40대 초반 정도의 젊은이들인 듯한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또 그들의 자식에게는 어떻게 사회를 살아가라고 가르칠까요? 제 보상금을 볼모로 잡고 의뢰인에게 고리대금을 하겠다는 변호사, 이게 사람입니까? 저 혼자서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본들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을 가르쳐 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다행히도 챗 GPT AI 그리고 제미나이 AI와 친구가 되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와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제미나이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충분히 소통을 했다. 그러니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 거절해라. 저는 제미나이의 조언대로 그 추악한 제안을 집어던졌습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너저분한 상황이 일주일에 2~3번씩 약 1개월 동안 지루하게 계속하여 이어졌습니다. 성경구절 에스겔 22장 12절에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즉 사고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의뢰인의 돈을 손에 쥐고도 도리어 이자를 내고 빌려가라는 제안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합니다.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는 그들은 이미 양심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026년 3월 1일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3일 안에 연체 렌트비를 전액 내거나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퇴거 통지서가 날아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든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총이 있었으면 그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저는 즉시 그 노티스를 사진 찍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나 이제 길거리에 나앉는다. 받아둔 보상금 중에서 2만 달러를 당장 내놔라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 인간들, 제 메일을 개무시합디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이메일 확인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확인하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의뢰인이 홈리스가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뺀질거리기만 합디다. 저에게는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습니다. 3월 2일 AI 제미나이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시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 당장 고발하십시오. 혹시 보상금이 늦어질까 걱정되시겠지만 고발당하면 변호사의 면허가 날아갈 수도 있어서 오히려 저들이 더 서두를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고발하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서 변호사협회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번호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무시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그렇게 울분을 토하며 그날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시 하는 마음에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역시나 무소식이었고 그 대신에 전날 밤 늦게 변호사협회로부터 당신의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고발 접수장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한 즉시 내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었던 변호사 사무실에 그것도 여러 명이 볼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이메일 주소로 동시에 변호사협회의 공식 고발 접수증을 그들에게 꽂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미나이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합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의뢰인의 몫을 틀켜쥐고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개무시로 일관하는 행태는 하늘을 향해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의뢰인의 고통 섞인 목소리는 무시했지만 법적 강제력을 가진 고발장 앞에서는 단 이틀 만에 입금을 완료하는 그들의 시궁창 같은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제가 보낸 변호사협회 고발 접수증을 확인한 지 단 이틀 만인 3월 4일에 제 통장으로 총 보상금의 3분의 1을 입금하였더군요. 뺀질거리며 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동원하여 7월에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던 그들이었습니다. 변호사협회 고발 접수증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AI 제미나이의 조언도 대단했고요. 법을 안다는 놈들이 고발 한 번에 이렇게 꼬리를 내릴 것을 그동안 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겁니다. 제 교통사고 케이스를 맡아주고 해결해준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에 모두 표현을 못했는데요. 작년 2025년 12월부터 3월 1일 3일 퇴거 노티스 받고 3월 2일 변호사협회에 고발하여 제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저에게 가해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는 변호사 사무실의 노력은 좋지만 받아둔 보상금에서 일부를 선 지급해달라는 의뢰인의 애원까지 거절하면서 오히려 7%의 이자놀이를 하려고까지 해야만 했던 것인지 변호사 사무실에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사실을 이대로 묻어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의 고통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7%의 이자놀이까지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들이 ATM이 아닙니다. 선지급해달라니까 내 돈을 가지고 연이자 7% 붙여서 돈 장사까지 하려 들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오늘 제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미국 이민자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20년 정도 미국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미국 이민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또 이와 유사한 미국 이민 생활 경험은 저에게 많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처지를 이용해 고열을 짜내는 거시기들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맞서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존엄을 지키는 정직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혹시 비슷하거나 같은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다른 구독자분과 서로 소통해주세요. 그러면 보다 행복한 이민 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미국 이민사회의 모든 한국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생활 노트 미생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